그러니까 나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는 복사도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복사 시키는 것조차 시키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을 말하면서 총리를 시키시. 정작 총리, 국무위원, 다주택자. 이서진 이런 사람들 다 다주택자고 본인도 아직도 집 안 팔고 계시고. 총리께서는 1주택자가 맞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을 얼마 보셨는지 알아요? 되셨어요. 시세 차익을 아주 그냥 총리가 어마어마하게 되려면 보셨던데. 참. 장관 근데 장관 때는 또 안 파셨어. 아니, 그래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직보다 집을 택했던 네. 그런 위정자들보다는 저는 한성숙 총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그나마 더 장관 낫다고 임명되셨을 생각합니다. 때는 안 파셨다. 맞아요. 아니 그 어쨌든 팔았으니까. 아니 제가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 1년 사이에 시세 차익이 아우. 아 근데 저 이거 재미로 한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집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이혼을 하신 분도 봤어요. 네? 아, 위장 이혼을? 네 그런 분도 봤어요. 아 위장이었어요? 위장이혼이 아닐 수도 있지. 네. 아 나 이거 지금 맡아야 되니까 팔아야 될까? 마누라 미쳤어. 아이고. 그래서 했을 수도 있지. 야 집이 도대체 뭐라고? 시세 차익. 근데 29억 그때 안 5천만 원. 팔아서 지금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훨씬 지금 올랐죠. 한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1년 만에 오른 그 추이가 다른 역대 정부보다 가장 가파르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탄하고 새로 지정된 데가 그 동탄 어디지? 또 구리.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그쪽인데 화성 쪽인데 네. 뭐 일단 뭐 동탄이랑 그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새로 토호제가 적용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아니 구리를 묶었더니 이제 남양주가 또 이제 오르고 있는 거야. 풍선효과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동탄이 22억 찍어가지고 네. 옆에 이제 말이 돼요. 그러니까 풍선효과 진짜 너무 많이 비싸다.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 어떻게 났죠.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모든 곳에 아파트를 다 올려주겠다. 아유 수도권만 올라서 섭섭하셨죠? 아니까. 저희가 경기도도 올려드리고 이제 충청도도 올려드리고 다 할 겁니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냐고요. 안 잡히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집단 같아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네. 세금 올리고 규제 강화한 결과가 네. 결국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네. 그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역사가 이미 있는데 네. 그런 선례들에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어떻게 네. 보면 그 기존 해왔었던 해법보다 더 강한 이런 것을 채찍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배움이 없는지 저는 그것을 방증했다고 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5% 정도의 국민들은 앞으로 집값 오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진짜.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가 구두 개입 안 했으면 집값 안 잡혔을 거라고. 잡히지도 않은 집값을 어떻게 잡았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저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너무 늦게 시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주 뭐 잘 되고 잘하고 있다고 있다 했다가 그랬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3년 차 넘어선가 4년 차 됐을 땐가 아, 미안하다. 국민과의 담화할 때 네, 처음에 미안하다. 실패한 것 같다. 이랬거든요. 나는 이재명 정부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좀 제대로 좀 정책을 했으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이게 미치겠는 게 그래도 이재명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가 뭐 다른 정책적에선 그래도 결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순서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오히려 더 빠르게 하고 있다만 다르지. 그렇지 더 빠르게 하는 순서가 제가 실제로 그걸 다 정리해봤거든요. 네. 똑같아. 뭐 한 다음에 규제 지역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건드리고 보유세 네. 건드리고 대출 막고 그 순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을 내서 실패를 했는데 똑같이 또 한다는 건 일부러 그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네. 그 대통령 집 팔렸나요? 안 안 팔렸어. 아니 그거 왜 그거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거 봤을 때. 내놓으면은 대통령 배출한 집이다 해서 사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아니, 같은데. 그때도 그게 바로 아니에요. 사겠다고 그게 하지 그러니까요. 아니라 예, 예. 제가 보니까 좀 비싸요. 기본적으로 호가 자체가. 아니 싼 가격에 내놓았다고 하지 아니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거 내가 보니까 팔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무슨 뭐 공유 지분?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2분의 1씩 가지고 계시나 봐요. 네. 그 아니, 김건희- 부부 명의로. 아, 그거에 대통령 그거에 분께서. 낚여가지고 네. 장동혁 대표만 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장동혁 대표도 사실 그거 착하시다. 뭐 이렇게 상속받은 거고 이래갖고 복잡한데 그렇죠. 대통령이 팔았다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맞춰갖고 얘기했던 대로 팔겠다 했는데 사기당한 거였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계속 이러한 부분을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뭐 저희 예. 같은 사람들이 떠들어야죠. 뭐 예. 솔직히 계속 뭐 이게 뉴스라는 게 항상 지나고 가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이 안 잡힌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잡았거든요. 그때 맞아. 잡았을 그때는 때 제가 대통령께서 진짜 하셨던 많이 말씀이 있거든요. 공급을 그냥 끝까지 하면 된다. 맞아. 그리고 공급을 특정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처럼 서울 전역에 거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집값은 잡을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 되면서 뉴타운을 다 해제해버렸죠. 다 했죠. 그러니까 이미 뉴타운이 어느 정도 지어지면서 그리고 또 기대 심리에서 집값이 잡혔었고 그래서 확실히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잡혔었거든요. 그 저희도 실제로 청와대에서 체감을 충분히 했었었는데 그렇죠. 정책적 효율성을 체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진보 진영이라 하더라도 보수 진영의 정책을 싫다 하더라도 해결책이 분명히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근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부동산이 아, 없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인데 아니 근데 저도 좀 불만인 게 얼마 전에 김용문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하는 행동은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방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새로 지어서 하는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공급은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임대 아파트 임대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근데 사실 공공주택이라는 거는 나라가 진짜 흔히 얘기하는 공산당처럼 다 흔히 얘기하는 무상물수 무상분배할 게 아닌 이상 일부밖에 못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이 물량이.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지금 막 목이 말라갖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스포이드로 이렇게 한 방울씩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라서 지금 용산에 뭐 1만 원 공급하겠다. 그럼 당장 나오는 게 교통대책이었으면 거기 1만 원 못 들어가. 이 정도까지 네. 국민들의 시각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정책 때도 되게 구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몇만 가구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심리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줘야지 대량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서 일단 서울시장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31만 원 공급 어떤 공약 아니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 공약은 아니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방해만 하지 않으면 2031년까지 31만 원은 무조건 준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조금은 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강남 집값은 어떻게 했어요? 뭐 100억 주고 산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걸 가지고 굳이 뭐 세금만 잘 내고 한다면 뭐 이거 팔든 쌀만 먹든 뭐 어떻게 해서 뭐 하든 그걸 가지고 너무 악마화 시키는 건 좀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요. 아니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겠다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오랫동안 거기 사신 분들이 그냥 집값이 그냥 올랐을 뿐이야. 뭐 그런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말 근데 세금으로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진짜 왜 저러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는 민주당에 내가 있을 때도 이 단톡방에 난 종부세를 폐지하자. 이거 민주당이 만든 거니까 민주당이 폐지해야 한다. 또라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셨나 봐요.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하여튼 좀 근데 생각 자체가 좀 틀려요. 기본적으로. 예. 약간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민주당이 그냥 국민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장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쯤은 시대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처음 해본 거였잖아요. 북한에 대한 그렇죠. 그런 해볼 수 있었지. 온건책. 그러니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했으니까 그 뒤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된 건데 이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사실 지금 세 번째 실패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일부러. 네. 우리 저 대학 경제학과 들어가면 네. 1학년 때 배우는 게 맹큐의 경제학 배우거든요. 네. 거기 보면 조세 전가가 네. 나옵니다. 조세 전가의 기착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오랜만에 들어. 그 세금을 보유세를 올리거나 거래세를 올리게 되면은 맞아. 그 세금 부담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보유세 올리게 되면 결국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렇지. 줄 것이고 거래세 올라가게 되면 집 파는 사람이 집 사는 사람한테 집값 높여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조세 전가의 귀착이라는 그 대학교 1학년 경제학 예. 개론에 나오는 그것만 다
다시 보셨어도 이러한 결정을 안 내리셨을 것 같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배움이 짧은 집단 같아요. 또 근데 아까 이제 그 정진남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MB 때도 보면은 그 MB 때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 때 강북지 서울 강북 지역에 진짜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젠다가 뭐였냐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다 시행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성호 그 대변인의 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의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새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아예 구도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악마라고 생각을 해. 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은 다 쫓겨난다라고 얘기를. 원주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와서 보니까 나도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 원주민들이 알고 보면 진짜 그게 부자돼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 원주민들 이제 부자 만들어주는 거지. 그 강남에 소위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개포동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층짜리 그냥 주공 맞아요. 아파트인데 그랬죠. 거기가 지금 그냥 막 몇천 세대예요. 그래갖고 제 친구들은 이제 직업도 변번찮고 뭐 이런데 지금 부자예요. 왜냐 부모님이 그 10몇 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40평짜리가 두 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게 원주민들의 삶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근데 악마화를 하는 건 그렇게 정말 그 하면 사람들에게 네. 뭐라 그러냐면 부담금 많이 받잖아요. 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 부담금 그러니까 그 조합원 부담금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막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용적률 좋은 데는 지금이야 뭐 이제야 올릴 거 다 올려서 없지만 옛날에 할 때야 용적률 괜찮아가지고 한 푼 안 내고도 그쵸. 올렸는데 무슨 맞아요. 그래요. 이상한 그, 소리 그 들어가면 당시가 진짜. 지금 2008년이면 그때는 2010년이면 건설사에서 부담금 그러니까요. 많이 맞아요. 줬어요. 많이 그래서 받았어요.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울의 집값을 이 공급 사태가 진짜 올린 것은 솔직히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10년이 너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네. 너무 우리가 잘못 결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분담금 개인적으로 얘기 나오니까 방금 박원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때는 지금과 같이 막 국제 정세가 안 좋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네. 유류도 싸고 물가도 싸고 원자재 값도 싸가지고 공사를 올리는데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와가지고 비싸지. 똑같이 올리려 그래도 지금은. 미쳐버려가지고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분담금이 커진 건데 네, 무슨 네, 이게 네, 네. 선우가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저희 다음 주제로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갑자기 길게 해가지고. 원래 서영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서영교 얘기는 뭐 앞으로도 할 다음에.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분이 법사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진짜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영규 누나 얘기는 그때 또 하도록 하고요.